그래서 오늘 6월 10일 이적 시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호드리구에 대한 소식이 가장 먼저 있었죠. 레알 마드리드에 일단 당분간 잔류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스카이 스포츠 피셜이고요. 이제 클럽 월드컵에서 자신의 입지에 따라서 이적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호드리구에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기존에는 클럽 월드컵이 없었던 해에는 감독이 새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증명할 수 있는 기회는 프리시즌 정도밖에 없었죠. 근데 프리시즌은 그야말로 정말 예선도 아닌 그냥 예비 경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적극적으로 실험을 하기도 하고, 본 경기에서 기용을 안 하더라도 좀 모든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하더라도 다음 시즌에 내가 확고한 주전 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서 확신을 갖기 어려워요. 하지만 클럽 월드컵이라는 기회를 통해서 자신이 증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지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다. 그럼 그 다음에 아스널의 이적을 검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스널이 7천만 유로 비드를 일단 레알 마드리드 측이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건 거절되었고요. 이건 1,000억이 조금 넘는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몇 차례 더, 지금 리버풀이 비르츠를 영입하는 것처럼 몇 차례 좀 오랜 기간에 들어서 이적 협상에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확실한 이적 조율은 클럽 월드컵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셰슈코 현재 가지고 있는 바이아웃 6,900만 파운드고요. 선수 또한 아스널 합류를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셰슈코랑 아스널 이런 소식들은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 이제 수비 맨디, 좀 아스널 팬분들이 수비 맨디가 진짜 아스널로 가는 게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게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었냐, 좀 오늘 이른 시간에 공신력이 높은 소스에서 그 수비 맨디를 레알 마드리드가 하이제킹을 시도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왔나 봐요. 근데 이제 로마노랑 사비 복벨이 그 이후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스널 영입 확실하고 지금 레알 소시에다드 측에서 재정 문제 때문에 7월달 이후로 오피셜 내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확정적인 기사가 나오더라도 갑자기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게 된다면 아스널 팬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쇼크겠지만, 계속해서 1티어 기자들이 이 이적은 확실하다, 이미 모든 세부 서류들을 서로 양 팀이 도장을 찍었다, 이렇게 확정을 짓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까지 불안한 생각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토마스 프랭크 감독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갔죠. 그리고 아직까지 마르코 실바 감독이랑 저울질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오늘 좀 더 확실한 소스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일단 토트넘 부임이 거의 임박했다고 하고요. 이건 BBC뿐만 아니라 디애슬레틱도 토트넘과 양측은 모두 48시간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 짓기를 원한다, 그리고 부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양측이 세부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부분은 프랭크가 브랜트포드에서 자신의 스태프들을 데려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브랜트포드랑 그런 이적료 협상, 그런 돈적인 연봉 협상, 그런 거를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 조율만 완료되면은 이제 공식으로 토트넘의 정식 감독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은베모가 어제 이적설에서 토트넘이 하이제킹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로마노에 따르면 아직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되는 건 맞다고 합니다. 왜냐면 은베모도 100% 메뉴만 원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지만 일단 선수 본인 자체가 메뉴행을 너무 원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토트넘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프랭크 감독이 더 확실해지니까 이 자신을 잘 기용했던 감독을 데려왔으니까 은베모를 좀 설득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조금 어려운 하이제킹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내에 대한 소식도 있었는데요. 뮌헨이랑 단기 재계약에 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빌트 소식이고요. 아무래도 뮌헨도 클럽 월드컵에 나가는 팀이기 때문에 사내 정도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선수가 백업 역할로라도 해주면은 팀에게 큰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기 재계약 이후에 사내 이적도 호드리그랑 마찬가지로 클럽 월드컵 이후에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럽 월드컵 때문에 많은 빅클럽들이 빠르게 이적 협상을 진행한 것도 맞잖아요. 좀 빅네임들이 이적 시장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슈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또 클럽 월드컵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이적 시장이 좀 조용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다시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테어 슈테겐, 바르셀로나에서 계속해서 방출을 하고 싶어 하죠. 그리고 너무나도 좋은 활약을 했던 후안 가르시아의 영입이 거의 확실해지면서 1번 골키퍼를 꼭 방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테어 슈테겐이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아쉬운 선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선수도 2023년에 재계약을 할 당시에 팀을 위해서 연봉을 삭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주급을 2억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계약 기간이 2028년까지예요. 그리고 남은 연봉은 4,200만 유로라고 하는데, 바르셀로나는 지금 상호 해지를 하거나 이적료를 받고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연봉을 1년만 좀 깎아주면 안 되냐,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어슈테겐도 지금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바르셀로나에 남는 게 좀 확고했지만 지금 좀 마음이 좀 상한 것 같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바르셀로나 소속이었던 센터백 랑글레는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7년까지였는데 FA로 풀려나면서 AT 마드리드로 합류했습니다. 지금 이건 오피셜로 떴고요. 그리고 이제 테오 에르난데스, 알힐랄이 어제까지만 해도 비드를 취소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AT 마드리드가 1,500만 유로로 비드를 했다고 합니다. 디 마르지오 피셜이고요. 근데 아무래도 알힐랄에 비해서는 총 이적료가 적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AC 밀란 입장에서 이 이적료를 받아들일지 그건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르키는 맨시티 이적이 합의했다고 계속해서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고요. 뭐 온스테인, BBC 이런 공식력 높은 소스들이 이미 전했습니다. 그리고 케빈 더브라이너 연봉이 생각보다 정말 적어요. 2억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연봉은 약 50만 유로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폴리 입장에서도 좀 많이 하락세를 겪고 있는 선수에게 계약 기간을 꽤 인정해주면서 제시한 게 아닌가. 왜냐면 2+1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폴리로 2년에서 3년 동안 머무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르나초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나왔어요. 첼시랑 아스널이 가르나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가스톤 에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쪽 공신력 자체가 막 압도적이다, 너무 높다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지켜봐도 되는 소스들이거든요. 근데 첼시는 지금 기튼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적료 협상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첼시가 가르나초로 조금 시선을 돌린 게 아닌가. 근데 아직은 이건 가벼운 관심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호일루는 가제타에 따르면 인테르가 4,500만 유로를 제한 예정이라고 해요. 근데 메뉴 측은 호일룬에 대해서 완전 이적을 시키거나 임대 플러스 필수 영입 옵션을 달고 방출을 하고 싶어 하지만 지금 인테르 측은 아직 호일룬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임대를 영입하면서 선택적 영입 옵션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4,500만 유로 정도는 제한을 할 것 같은데 이 이적료도 메뉴 입장에서는 정말 화나는 게 거의 반값이죠. 영입했을 때에 비해서 반값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더 받으려고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적 소식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일단 선수 자체가 메뉴를 떠날 생각이 없다고 해요. 자신은 더 증명을 해서 다른 팀에 떠나더라도 더 증명을 하고 나서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이적에 대해서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냥이죠. 계속해서 이 선수도 AC 밀란과 첼시가 이적료 난항을 겪으면서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이적 완료다, 이적 거의 완료되었다라는 소식에 반해 어제는 이적료 협상에서 다시 난항을 겪고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일단 매냥이 가지고 있는 계약 기간이 2026년까지예요. 그래서 매냥도 지금 조금 화나는 거죠. 너네 지금 나 이적료 받고 팔고 싶은 거 아니야? 이번에 이적료 합의 안 하면 나도 재계약 안 하고 내년에 FA로 풀려날 거임. 이런 강경한 태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C 밀란이 지금 협상을 좀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에키티케는 여전히 프랑크푸르트에서 1억 유로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적료 협상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리그에서 15골인가 넣었거든요, 지난 시즌에. 근데 이 선수에게 첼시도 1억 유로 이상은 너무 부담일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는 좀 클럽 월드컵 이후에 이적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힐랄에서 앙헬리뇨를 2,000만에서 2,500만 유로로 영입을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도 테오에 관해서는 영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6월 10일 이적 시장 소식은 여기까지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